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방송 파워인터뷰 진행의 김가영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분은요.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청렴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분입니다. 이 청렴의 의지를 가지고 아주 뚝심 있는 삶을 살아오신 분인데요. 전 경남도의원이신 이재희 전 의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하나방송을 통해서 만나게 되셨는데요.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예. 제가 경남도의원을 지내던 이재희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 참 그 경남의 포청천이다 이래 동료 의원들 불러주시고 많은 도민들이 참 사랑을 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경남의 포청천이다, 또 청렴한 사람이다, 이런 문구를 항상 달고 계셨는데요. 또 이런 마음가짐과 의지와 또 이런 신념이 다져진 계기는 아마 유년 시절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어렸을 적 유년 시절, 그 고성에서의 유년 시절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그 기억이 참 아주 새로운 기억을 일깨워 주시네요. 그 대가면 송계에서 제가 일제시대에 창시 개명을 안 하신 분이 몇 분 없었습니다. 저희 선친이 그러셨는데 이 상자 찬자 그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독립유공자 집안이었고 선비 집안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과 재산 관련 재판을 10년 동안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참 윤영에게는 그 재판 과정에서 가세가 기울었기 때문에 정말 하루 걸러 끼니를 굶어야 하는 그런 유년기를, 어려운 고통의 유년기를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조상의 이제 제가 제사를 참 중시해서 모시면서 고성장 나가서 물동이를 들고 가서 그 차곡차곡 이렇게 제사상을 봐서 제가 직접 차려서 조상에 대접하는 그런 소년 가장도 역할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물동이를 메고 어려운 시절을 또 겪으셨지만 뿌리를 잊지 않는 네, 그런 또 신념을 굳건히 지켜오셨네요. 이렇게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또 학업에 대한 열정만큼은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검정고시를 또 치러서 또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셨는데요. 그 배경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으실까요? 정말 이 사건이 참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만은 지금의 오늘의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메시지를 준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마산에서 정치 1번지라 그랬죠. 그 당시 그 도의원을 출마했습니다. 현역 도의원이 그분이 대학교를 나왔는데 저 사람 중학교 졸업해서 도의원이 되겠다고 나섰다고 인신공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반응을 한 것이 이번에 도의원이 되면은 제가 공부하는 도의원이 되겠다. 내 대학생으로 변신하겠다. 이 공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그 유시장에서 막 이렇게 합동유시를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금년고시를 치게 됐고 그분이 지금 현재는 선임으로 출가하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인생에 큰 바꿈의 계기를 주신 분이다. 제가 이제 그 당시 금년고시를 합격하고 패스하고 경남대학교를 나와서 고려대학교 대학원에까지 가서 총학생 회장까지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 인생의 역사를 바꾼 분이 바로 그 라이벌인 그 현역 도의원이었습니다. 참 지금도 그분에 대한 마음이 참 새롭습니다.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또 이렇게 일도 돌보시면서 나라의 일도 돌보시고 우리 도민을 위한 일까지 하시면서 아무래도 기억에 남는 일도 있으셨겠지만 또 힘든 과정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그 도민을 위해서 참 제가 잘 획득하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경남 고성에 송모 과장이라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와서
고성 공룡 테마파크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좀 해달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수많은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공룡 테마파크가 17년이 지난데도 공룡 발자국이 17년 전에 났다 이 말입니다. 아무런 보호 조치가 없었습니다. 도에서. 지사를 내가 불러세워서 이거 역사적인 그 어떤 유적지를 이렇게 방치해 주는 이유가 뭐냐, 직무유기 아니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인근 군과 연계해서 420억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 최초의 그 역할을 제가 했지요. 그래서 고향을 위해서 정말 그것만큼은 잘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주 기억에 남는 일도 있었고 또 그리고 힘든 일도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이것만큼은 신념을 지켜왔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사실은 보람을 느낀 일의 한 가지인데 말이죠. 이 우리 마산에 보면은 도섬을 지나서 솔섬, 소모도, 남도 이 섬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해군에서 틀어막았지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를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마산만의 그 대문에 빗장을 그런 거죠. 이걸 이제 제가 그 당시 지사를 불러세웠는데 공유수면 매립 허가가 난데도 6년이 지난데도 방치를 하고 허가 반려도 하지 않고 새로 내주지도 않고 이미 그 건물은 들어서 있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뭐 속기록에 남아 있겠습니다만은 국방부 장관 만나서 그 예산 따와서 수로를 뚫으라. 그 다음에 꼭 그게 해결 안 되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입니다. 대통령 만나서 단판을 지어오너라. 이렇게 뭐 제가 뭐 호통을 좀 쳤지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율곡 사업을 건드린 사람 말이죠. 이게 그 금기사항입니다. 살아남지 못한다는 설이 있었거든요. 네. 언론사에서도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건드렸는데 참 그 당시 제 둘째 아들이 해군 부대 보안사에 근무를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불똥이 아들한테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참 그래서 그 뒤에 많이 마산만이 좀 정화되고 달라졌습니다. 보람된 일이었죠. 네. 예. 이렇게 행정을 돌보시는 과정 속에서 또 우리 가족이 또 걱정되는 시기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렇게 일을 추진해 오신 데에는 어떤 인생의 좌우명이나 신조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진인사 대천명, 예, 그리고 정신 일도 가사불서, 이렇게 해서 뜻이 있는 곳에 다 길이 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천명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좌우명을 삼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이런 신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시고 함께 나누시나요? 예, 그렇죠. 우리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부산 외대 총학생 회장을 했는데 제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거를 깨끗하게 치러라. 그리고 너는 그런 것부터 사회 나오기 전부터 배워야 된다. 그리고 절대 학생 회장이 되더라도 그 학교 비리에 관련하지 마라. 그 당시 비리가 많이 터졌습니다. 매점 사건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비운동권 출신으로 그 당시 아마 처음 탭을 끊었죠. 예, 그 당시 이제 저희 선배 서장님을 그 부산 남부 경찰서장님인데 만났더니 그 아들이 잘하고 있다고 뿌듯했습니다. 아버지 말을 잘 경청을 했고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신념을 또 보여주셨고 또 가족에게도 실천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또 좋은 아버님의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네.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시기까지 또 힘이 됐던 게 바로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예. 예, 가족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지요?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참 그 국민을 위해서 또는 도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뭘 하려 그러니까 나름대로 가족들이 이제 고통이 많이 따르죠. 여러 가지 이제 말해서 이제 선거라는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룰에 맞춰서 출마를 몇 번 하게 되면은 자연히 고통이 따르는데 참고 견디자. 우리 다 함께 그 이겨내자. 그렇게 좀 다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예.
가정도 돌보고 또 바깥 일도 함께 돌보시면서 굉장히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나만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좋은 말씀인데 그게 이제 그 스스로 좀 그 대인처럼 그렇게 이제 그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적은 일은 뭐 다 없애버리고 큰 앞만 쳐다보고 먼 그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창공을 높이 나는 새가 먼 세상을 볼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좀 줄어집니다. 없어집니다. 예, 멀리 내다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행정 처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극복하면서 또 일을 했던 그 기억에 남는 또 과정이 있으십니까? 대한민국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 그 경남 회장이 오성렬 회장님이라고 어느 날 그 저를 찾아가서 한 도의회에서 정책적인 좀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래서 한 며칠간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의논을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비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가에서 하는 검은 넥타이를 메고 나비 넥타이를 메고 도에 갔습니다. 근데 가니까 경남 도내 후유증 환자들이 뭐 전부 깃발하셔가지고 그 도청 의회 앞에 진열해 있는데 전부 다 모여 있는데 지사가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이 국회에 가서 해야 되는데 왜 도에 와서 저렇게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어떤 질문을 할지는 몰랐죠. 네. 그래서 제가 도의사를 불러셔서 그랬습니다. 자, 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이국만리 타향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그 싸웠던 우리 월남 참전 용사들 영웅 대접을 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해서 고통을 당한다. 심지어 가족까지도 고통을 당합니다. 그 어떤 피부에 전염돼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도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먼저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상당히 고무적으로 이제 그 발전이 돼 가지고 그 다음 해부터 예산 지원을 좀 받게 됐죠. 요즘 많이 달라져서 좋아졌습니다. 그게 참 정말 잘한 일이다. 그건 제가 참 고엽제 의원 별명이 고엽제 의원입니다. 그러나 고엽제가 저는 월남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한 핵을 꺼줬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일을 추진해오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것만큼은 약속할 수 있다. 또 이것만큼은 최고다. 나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학교 출신으로서 이제 도의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검정고시, 경남대학도 제가 수능 시험 쳤습니다. 정식으로 간 거죠. 그래서 많은 중앙인맥을 쌓아오면서 느낀 점은 역시 사람은 한번 옳다고 생각한 것은 밀어붙이면 결판이 나오구나, 결론이 나는구나. 그래서 그 제가 제일 뭐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추진력. 뭐 일을 한 맡겨주시면은 누구든지 일을 저에게 맡겨주시면은 강력한 추진력으로 뭐 밀어붙이는 그런 좀 뭐 성격이 좀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강력한 추진력, 또 이 추진력을 아주 좋은 곳에 쓰려는 의지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계획도 많이 가지고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이 사회 전반이 다 서로 포용하고 통합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그 경남대학교 그때 이제 경영대학은 총학생 회장 할 적에 전라남도 하고 전남대학교하고 경남대학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총장께서 이제 그게 뭐 저축에는 국립이고 우리는 사립인데 되겠느냐. 근데 제가 지리산에 가서 그 교류 협약을 했습니다. 사실상 남도 협약으로서는 아마 처음이죠. 그 이후에 이제
그 남도합 축제 뭐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고 또 조영남 선생의 그 무슨 저 전라도 경상도 그 노래가 나오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제가 그걸 했거든요.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좀 포용과 통합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서로 이해하고 그런 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제가 한번 나서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경남도를 사랑하시는 마음, 예. 네, 이런 경남도민을 아우르는 마음을 또 가지고 계신 만큼 이렇게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만큼 또 그 사람의 뿌리는 또 내가 자라고 또 태어난 곳, 또 고향에서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고향을 위한 마음, 또 고향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계신 것들이 또 있습니까? 제가 고향을 이제 생각하는 마음은 참 깊습니다. 제가 그 자서전을 내면서 연어에 비유를 했습니다. 연어가 정말 자기 태어난 고향을 위해서 다시 돌아와서 목숨까지 버리고 이세를 이제 잉태를 시켜서 해기성 동물 아닙니까? 해기성 물고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연어의 마음으로 돌탑을 쌓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고향 고성이 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정 자립도 8.9%, 상당히 빈약한데 이 이제 회사로 치면 부도 직전에 있는 그런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어떤 사람이든 참 모두가 합심을 해서 외자를 끌어들여서 지금 공룡 테마파크 같은 것도 사실상 연중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이순신 테마파크라고 이거는 만든다든지 그 어린이 놀이터를 만든다든지 또 그 해군사관학교 그 뭐 유치한다는 부지가 있었는데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풍력 발전소를 만들어서 많은 고성의 인구를 유입시킨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성이 한 중심에 있습니다. 교통의 중심, 모든 중심에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뭐 사천, 진주, 통영, 거제, 마산, 부산 그 완전히 핵을 지고 있는 그런 중심지인데 참 그 상권도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참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고향을 위해서 다들 참 애쓰고 신경 써주고 좀 힘을 모아 주시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고성의 새시장도 그 지금 시장 가보면 밤에 불이 환합니다. 거기가. 근데 그건 캄캄합니다. 세상에. 문화타운 같은 거 만들어서 야시장도 만들고 좀 활력이 있는 고성, 정말 아름다운 고성, 그 고향을 한번 생각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예. 뭐 이미 시청자분들께서 그 고성의 매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또 우리 이재희 전 도 의원님께서 또 고성이 고향이시고 또 이렇게 지금 현안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고 애정이 있으신 만큼 우리 고성에 대한 자랑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그 전국에서 제일 그 사무관 이상의 인재가 많다는 곳이 고성 아닙니까? 인물이 축출한 인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을 전부 다 사장시키고 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객지에 있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정신적으로 모으고 경제적으로 모으고 의욕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다 같이 고생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기양촌에 와서 기양해서 산다고 생각하고 해보자. 이런 정신으로 이제 고성 이제 국민들이 자꾸 이제 이 우물안 깨구리가 되지 말고 펼쳐야죠. 사람을 끌어들이고 포용하고 화합하고 또 그런 아름다운 강산 고성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인심 좋고 전국에서 참 빠질 데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고성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가까워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고성이 한 번 더 화합하고 또 합심해서 더욱더 빛날 수 있는 그런 고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마지막 인사 말씀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 경남에 주 무대를 삼고 일을 했습니다만은 또 늘 마음속에 고향 고성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의지가 있고 뜻이 있는 길에
반드시 문이 열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을 더욱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파워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